당신 혹시 치매는 유전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실제로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죽을 때까지 치매 걱정 없이 살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뇌보호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면 퍼즐 풀기나 두뇌 훈련 같은 걸 먼저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실제로 뇌 건강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와 몸속 대사가 얼마나 안정적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염증은 뇌세포를 조용히 파괴하는 주범이에요. 그리고 이 2가지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깊은 관련이 있죠. 먼저 산화 스트레스라는 개념부터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 몸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세포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로 작용하게 돼요. 뇌는 다른 장기에 비해 산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한데요. 이게 지속되면 신경세포에 손상을 주고 결과적으로 기억력 저하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통해서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타민C, E,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성분들이에요. 이런 성분들은 베리류, 녹색 채소, 강황, 녹차,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에는 뇌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뇌세포를 감싸는 지방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오메가3 지방산의 좋은 공급원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염증을 낮추는 식습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염증이라고 하면 관절이나 피부 같은 데서 붓거나 열이 나는 걸 생각하지만 뇌 안에서도 조용한 염증이 생깁니다. 이런 만성 미세 염증은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의 제거를 방해하고 뇌세포 간 소통을 막는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정제당, 트랜스지방, 가공육, 고지방 정크푸드가 이런 염증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추천하는 식단은 바로 마인드 식단이에요. 마인드는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을 합친 개념인데요. 채소, 통곡물, 생선, 견과류, 콩류, 올리브유 등을 중심으로 하고 붉은 고기, 버터, 정제 탄수화물, 패스트푸드는 최소화합니다. 이 식단은 뇌 건강에 유익한 성분은 늘리고 뇌에 해로운 염증 유발 요소는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와 함께 중요한 게 바로 혈당과 인슐린 안정화, 즉 대사 안정화예요. 왜냐하면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게 뇌세포의 에너지 사용에도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특히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뇌대사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땐 정제당 대신 복합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해서 혈당의 급상승을 막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아침에 흰빵에 잼 바른 식사 대신에 귀리 오트밀에 견과류와 블루베리를 곁들이는 식사, 점심엔 잡곡밥과 생선구이, 나물 반찬으로 구성된 전통 식단이 훨씬 뇌에 이롭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이렇게 구성해보면 큰 차이가 생겨요. 마지막으로 언급할 건 바로 비타민 B군과 D, 마그네슘, 셀레늄 등 미량 영양소의 충분한 섭취예요. 특히 비타민 B12 부족은 뇌 위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으니 고령자라면 정기적으로 영양 상태를 점검해보는 게 좋아요. 물론 보충제는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셔야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뇌 건강을 위한 식단은 뇌를 살리는 음식을 더하고 뇌를 해치는 음식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매일의 한 끼가 뇌세포의 생사에 영향을 준다는 걸 기억하시면 식탁 위의 선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치매를 멀리하는 데 있어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운동과 대사 안정화입니다. 단순히 살 빼는 차원을 넘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운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운동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면 근육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뇌의 혈액과 산소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게 바로 뇌세포의 성장과 연결, 회복을 도와주는 비료 같은 역할을 해요. BDNF 수치가 높을수록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반대로 낮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게다가 꾸준한 운동은 뇌 속 노폐물 제거를 돕고 미세혈관의 기능을 강화해줘요. 중장년 이후에는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인지 저하가 서서히 시작되는데 운동은 이런 미세한 순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여기에 근력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전신 대사의 핵심 컨트롤러예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며 염증 수치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주 2회 이상은 덤벨이나 밴드를 활용한 근육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면 대사 질환과 인지 저하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대사 부담 조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대인의 뇌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 중 하나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한 끼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면 뇌는 그 영향을 바로 받아요. 피곤함, 집중력 저하, 짜증 같은 감정 기복도 혈당 변동과 관련이 있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게 뇌세포의 에너지 공급 장애로 이어지면서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개념이 바로 간헐적 식사 조절 또는 대사 리듬을 맞춰주는 식사 타이밍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16시간 공복 플러스 8시간 식사 시간 방식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세포의 자가포식 기능을 활성화해 세포 청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방법은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당뇨나 위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녁 늦은 시간에 과식이나 고탄수화물 식사를 피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면 중 혈당이 계속 올라가면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시스템은 낮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 특히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사 리듬이 깨지면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시작하기 좋은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 30분 걷기를 주 5일 이상 꾸준히 해보세요. 둘째, 하루 중 가장 집중력 높은 시간에 근력 운동 15분 정도 추가해보세요. 셋째, 저녁 8시 이후에는 식사를 최소화하고 하루 중 공복 시간을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 확보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넷째, 평소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면 1시간마다 일어나서 5분씩 움직이는 루틴도 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뇌를 젊게 유지하려면 움직여야 해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거든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몸 전체의 움직임과 연결돼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운동을 생활화하고 대사 리듬을 정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뇌 건강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거예요. 치매는 뇌가 천천히 망가지는 병이다. 이 말은 우리가 뇌를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매의 위험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뇌를 망가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해줘야 합니다. 먼저 뇌 자극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우리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적인 일만 하거나 새로운 정보에 접하지 않으면 뇌의 연결 회로가 점점 단순해지고 비활성화되기 시작해요.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활동을 하면 뇌는 계속 새로운 회로를 만들면서 활발해집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뇌가 스스로 구조를 바꾸고 적응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습하거나 새로운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회로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인지 예비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인지 예비력이 높을수록 같은 치매 병리를 갖고 있어도 증상이 훨씬 늦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10분씩 새로운 단어를 외우거나 신문 칼럼을 요약해보거나 낯선 요리를 따라 해보는 것도 좋은 뇌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 그리고 뇌를 쓰는 방식에 다양성을 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뇌를 계속 자극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자극을 준 만큼 뇌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수면이에요.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 속에서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신경세포 간 정보를 정리하며 기억을 저장하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수면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의 청소 시스템이라 불리는 글림프 시스템이 활발히 작동해요. 이 시스템은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치매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결국 뇌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루 7시간 이상의 깊은 수면을 매일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선 수면 위생 관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카페인, 술 섭취는 오후 2시 이전으로 제한하기. 잠들기 전 이완요법,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도해보기 등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는 큰 요인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데요. 이 코르티솔은 해마라는 뇌 부위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해마는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일수록 기억력 저하나 주의력 장애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명상, 심호흡, 요가, 산책, 취미생활, 사람들과의 교류 등이 있어요. 특히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전한 사람과의 대화, 공감, 감정 나눔이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은 치매 위험을 40에서 60%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연락하고 말하고 웃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뇌는 사회적 연결 속에서 활력을 얻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정리해보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극을 주는 인지 활동으로 뇌를 끊임없이 써주고 질 좋은 수면으로 뇌를 회복시키며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서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수면이 깨지고 수면이 부족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인지 자극 없이 반복적인 하루만 계속되면 뇌는 점점 무뎌집니다. 그래서 이 세 요소를 함께 관리해야만 진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까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들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번엔 일상에서 실천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팁과 주의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식단도 바꾸고 운동도 시작하고 수면도 조절하고 이 모든 걸 한 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돼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10분 걷기부터 시작하거나 매일 밤 30분 일찍 자보는 식으로요.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절하세요.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수화물 식단 같은 건 분명 장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에요. 당뇨, 위장질환, 수면장애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뇌 건강을 위한 실천도 결국 내 몸에 맞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요즘 유튜브나 SNS에 보면 이 음식 먹으면 치매 안 걸린다. 하루 한 알이면 끝난다는 식의 과장된 정보가 넘쳐나죠. 뇌 건강은 단기적으로 변화가 확 느껴지는 분야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 외엔 왕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60대고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 인지 자극 활동이나 운동, 식습관 개선은 70대 이후에도 뇌 기능 유지에 분명한 도움이 된다고 해요. 뇌는 늙어도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장기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루 이틀 빠질 수도 있고 가끔 군것질도 하고 운동 못하는 날도 있죠.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다시 시작하는 힘, 그게 뇌 건강을 지키는 진짜 힘이에요. 중요한 건 방향이고 속도는 각자의 페이스대로 가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 식단 관리, 운동, 대사 조절, 인지 자극,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건 치매를 완전히 막는 마법은 아니지만 뇌 건강의 기초 체력을 쌓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